자, 마지막 시간 갑니다. 몇 시에 끝날 건데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끝날 것 같습니다. 문자 하세요. 문자 빨리. 40분 정도 끝난다고. 45분 정도. 부정성 갑시다. 부동성 그러면 3 플러스 알파 그랬습니다. 세 가지.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그리고 알파. 알파는 지금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알파를 굳이 본다면 위치란 말, 입지란 말, 그 다음에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뭐 이런 것들이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부정성. 부정성은 토지는 못 만든다 그 말이에요. 증가시킬 수 없다. 비생산성. 옷은 만들 수 있지만 토지는 못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를 지금부터 펼쳐볼 건데요. 부동산학은 바다 없습니다. 바다도 토지입니다. 부동산학은. 자, 우리나라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토지를 이렇게 평면을 펼쳐본 겁니다. 여기가 바다네요. 그리고 국토의 70%가 임야죠. 산이죠. 임야. 그다음에 농지. 그리고 택지. 뭐 이 정도잖아요. 우리나라 토지가. 이 택지 부분은 제가 노란색으로 빗금 쳐볼게요. 이게 우리나라 토지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성은 토지의 공급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성, 토지를 공급할 수 없다. 그게 부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공급.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에 가는 거고, 부정성은 토지의 공급에 가는 건데, 부동산 학자들이 토지 공급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요.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도대체 물리적 공급이 뭘까? 물리적 공급의 뜻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냈다. 그것을 물리적 공급됐다고 그래. 그럼 이 옷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죠.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물리적 공급. 그럼 옷은 물리적 공급이 되는데 토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그걸 부정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정성은 우리나라 토지 면적은 이렇게 이 범위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절대량은 어떠한 경우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정성이야. 그럼 토지를 못 만들면 늘 토지가 부족하다고 그래. 토지가 희소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부족하고 희소한데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 토지 가격을 지가, 높을고, 지가고 현상 그런다고. 그럼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부동성이냐 부정성이냐? 부정성이라는 소리야. 부족하고 희소하면 나 혼자만 가지고 싶어. 그걸 독점적 소유욕이라고 그래. 근데 그냥 가질 수 없어요. 돈 내야 돼. 우리를 공기를 흡입하면서 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만들어진다면 돈 낼까 안 낼까? 안 내. 근데 토지가 못 만들고 부족하니까 지가, 토지 가격이라는 게 나오고 지대 토지 사용료라는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공기는 흡입하면서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잖아요. 만들어져 버리니까. 토지가 제발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 그러면 아파트가 이렇게 높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가 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알파야 알파. 여기도 부정성도 3 플러스 알파 할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성은 내용이 사실 많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리적 공급은 됐어요. 그럼 용도적 공급이 도대체 뭘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이라고 써놨네. 가능. 그러면 이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시험은 이렇게 자주 출제해요. 뭐라고 출제하냐면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공급도 안 되고 용도적 공급도 안 된다. OX? X.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 거야. 용도적 공급은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자주 내죠. 용도적 공급이 안 된다고. 가장 최근에 28회 때 냈습니다. 28회 때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더 이상 용도적 공급을 할 수 없다. OX, X. 용도적 공급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적 공급이 무슨 말인가 해야 되잖아요. 자, 택지가 부족해요. 택지가 부족해서 농지 일부를 택지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부분은 농지였는데 택지가 됐어요.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용도적 공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것을 용도만 바꿨다. 그게 용도적 공급이야. 용도적 공급은 결국 토지의 용도 전환이에요. 전환? 그럼 뭐가 용도 전환인데? 산지, 산을 농지로 개간했다. 산지를 택지로 만들었다. 바다를 매립해서
공업 단위로 만들었다. 매립지. 새만금 간척 사업했습니다. 이 바다를 이렇게 간척 사업에서 택지나 농지로 만들 수 있죠.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게 뭔데? 조성지, 매립지, 산지, 개간을 농지로 만드는 것들. 그럼 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데?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 토지가 너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농지야. 그럼 택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개입했더니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니까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할 수 있는데 그걸 부동산 학자들은 뭐라고 한다? 용도적 공급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 근데 경제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같은 말인데 용도적 공급이란 말이 더 잘 나와요. 자, 마무리합시다.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가 다양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부정성의 예외냐고 물어봐요. 요 국어 공부인데 부정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못 만든다는 소리야. 뭔다? 근데 부정성 예외는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부정성은 토지가 이렇게 고정돼 있지 이렇게 없는 토지를 못 만든다는 소리야. 그 부정성 예외는 이렇게 만든다는 소리거든. 그럼 부정성의 예외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성의 예외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속일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한다고. 올까 있을까? X. 앞에 말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말고 부정성의 예외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부정성의 예외란 말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을 내는데 이걸 부정성 예외를 4번 냈는데 어떻게 냈냐면 용도적 공급은 부정성의 예외다. X.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부정성의 예외다. X.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는 행위는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OX, X 이렇게 낸다. 이렇게. 부정성의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자, 그러면 부정성에서 3 플러스 알파 할 건데 첫 번째 3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3이 요거.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요게 첫 번째. 3 플러스 알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성도 중요한 거 3가지. 그리고 만문제 알파죠. 여기에 중요할까요? 부정 문제 희소성이 중요할까요? 다 알고 있는 거?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요거 첫 번째. 그다음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생현상 요거 하지 말아요. 나오는 것도 없고. 2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 완전 비탄력, 탄력성 0인데 지금 처음 오신 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하지만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 수업을 듣다 보면 요 말이 나올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 가서 다시 확인합시다 할 거라고. 여기 부정 문제, 희소성, 소유욕, 지가지대 발생, 지가고 현상 다 됐고 사회성 공급성 큰 의미가 없고 토지를 못 만들고 부족하죠. 그럼 이 토지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해야 한다고. 여기 새만금 간척 사업한 이 땅입니다. 그럼 이 갯벌로 있었을 때가 최고 가치를 창출할 건지 아니면 이걸 택지로 만들었을 때가 최고 가치를 창출할 건지 늘 생각해야 한다고. 늘. 그것을 최유용이라고 한다고. 최유용. 토지가 만들어진다면 최유용 이런 말은 없어요.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이용하고 그냥 또 만들면 되잖아요. 토지를 못 만들고 부족하니까 토지 이용할 때 늘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해야 된다. 이게 3 플러스 알파에서 두 번째. 의미는 아시겠죠? 예. 공간 수요에 대해서 수요자 경쟁은 이 공간이 토지야. 토지가 부족하니까 토지를 수요할 때 수요자끼리 좋은 땅 찾기 위해서 싸운다. 수요자 경쟁. 이 옷의 가격이 올라가요. 이 옷의 가격이 올라가면 옷의 공급은 증가해요. 옷의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은 감소해요. 그럼 이 옷은 공급 조절이 가능한 거야. 공급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토지 가격이. 그래도 토지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떨어져요. 토지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토지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옷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 증가,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 감소인데 토지는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공급을 감소시킬 수도 없고 그럼 공급 조절이 용이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역시 다 알파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이제 터득이 된다고. 아, 그렇구나 이거. 자, 5번 요 집약화 최근에 가장 잘 나온 게 이거네요. 부정성이 가장 잘 나온 거 집약화. 여러분들 필기노트는 아마 한 장을 넘길 겁니다. 토지용 집약화, 고층화, 집약적 이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설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집약화 설명하지 않았는데 부정성이 나오면 3 플러스 알파에서 3에서 첫 번째 물리적 공급 안 되지만 용도적 공급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체유 이용. 세 번째는 집약적 이용.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럼 집약적 이용이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할 겁니다. 부정성이 예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정성이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용 집약화 갑시다. 토지용 집약화는 토지용이 고층화됐다. 이게 토지용 집약화예요. 자,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토지 이용한단 말이 뭘까요? 토지 이용한다. 토지에다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집 짓는다. 아니면 농사 짓는다. 이게 토지 이용이에요. 그럼 토지 이용한단 말은 여기 토지가 있으면 토지만 있으면 토지가 이용 안 되는 거예요. 자, 토지만 있다. 그럼 무슨 토지 이용입니까? 저 북한산 국립공원 그대로 있다. 그럼 이용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가봐야지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토지 이용한단 말은 결국은 이 토지에다가 사람이 투입된다는 소리야. 노동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럼 노동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돈도 들어가요. 자본이 들어간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한 것을 토지 이용이라고 그래요. 토지, 노동, 자본을 3대 생산 요소라고 하네요.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설명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뭐 3대 나오고 토지, 노동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막 쫄아와 버리는데 이건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그럼 토지가 부족하면 못 만들고 부족하면 토지를 많이 이용할까요? 상대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킬까? 노동,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그걸 집약화라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집약화 이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동그라미 1번 토지가 토지 한 단위 여기에 자본이 10개가 투입됐다. 10개가. 이 경우하고 2번 경우는 토지 한 단위 똑같은 토지 면적에다가 2번은 자본이 20개가 투입됐다. 이렇게.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자본의 투입량이 많은 게 2번이죠. 2번. 여기에 집약적 이용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이 결합한 것이 토지용인데 똑같은 토지 면적에다가 자본의 투입량이 노동의 투입량이 많다. 그걸 집약적 이용했다. 이걸 토지용 집약화. 그럼 왜 이렇게 2번처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토지를 못 만들까?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고층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저층 건물이 훨씬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안전하고. 그런데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 면적을 늘릴 수 있다면 증가시킬 수 있다면 계속 증가시킬 수 있다면 이 수평 공간을 토지 이용한다고. 근데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부족해. 부족하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 이렇게. 고층화. 이걸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집약화. 그럼 부정성 때문에 토지 이용할 때 토지를 많이 이용할까? 자본을 많이 이용할까? 자본. 그걸 토지용 집약화. 그 옆에 보면 집약도가 높다. 대체성이 높다. 결합 비율이 높다. 화살표 놨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하지 말라고. 그 왜 그러냐면 어제 학원에서 여기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느 분이 질문 오는데 그날 어제 언급하지 않았던 것만 질문하더라고. 언급하지 않았던 것만.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거든요.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금 공부하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말했는데 그분이 전신 못 가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언급하지 않은 것만 질문해. 언급하지 않은 것만. 그럼 제가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응? 그거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랬지. 그래서 오셨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지금 하지 말라고. 나중에 다 언급하게 될 거니까. 자, 이제 부정성 끝났습니다. 자, 부정성 그러면 연습합시다. 부정성 3 플러스 알파. 3. 첫 번째. 물리적 공급 안 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두 번째, 체유 이용. 의미 아시겠죠? 체유 이용. 세 번째, 토지용 집약화입니까? 조방합니까? 집약화. 집약화의 반대가 조방화야. 조방. 조방적 이용. 시골 가면
건물들이 빽빽하게 있습니까? 흩어져 있습니까? 흩어져. 그걸 조방하라. 근데 도시에 오면, 도시임지에 가면 건물이 막 집중돼 있잖아요. 집중, 빽빽하게. 그다음에 건물도 높잖아요. 그걸 토지형 집약화. 이렇게. 28회 때 시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요거는 이제 알파야. 지가, 지대, 알파. 체유형의 근거가 된다. 체유형. 3 플러스 알파였으니까 중요한 것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체유형의 근거가 된다. OX, O.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정성의 내용을 전부 다 하려지 말라고. 전부 다 하려는 순간 다른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부정성 나오면 그러면 세 가지. 3 플러스 알파에서 세 가지 먼저 기억하는 거야. 알파는 지금 기억할 필요도 없고.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만. 응? 물론 집에 가면 기억이 없다는 거 압니다. 세 가지가. 자,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은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한다. 영속성.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뭐 500년이 사용할 수 있지만 건물도 수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수명이 없습니다. 그걸 영속성이라고 한다고. 영속성. 이제 영속성.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비교하면 이 토지는 영원히 존재해요. 영속성. 근데 건물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죠. 건물은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어요. 500년, 600년 이런 식으로. 근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흙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지 않으면 1년이나 2년이 다 허물어져 내려요. 그러니까 건물은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내구성이라고 해요. 내구성.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요. 마스크, 요 마스크는 한 번만 사용하면 끝나요. 이걸 단용성, 단용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영속성은 토지는 영원하다. 토지로부터는 수익이 영원히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의 영속성이 뜻이 됐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토지가 있고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정평가사인데 이걸 평가로 갑니다. 그 평가로 갔는데 감가 요인이 있는 거야. 감가 요인이. 그럼 감가 요인은 가치를 감소시켜야 될 요인이 있는 거야. 그럼 가치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근데 감가 요인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무수히 많다.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 물리적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고, 기능적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고, 경제적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물리적 감가 요인이 무슨 말이냐면 노후화됩니다. 마모됩니다. 파손이 일어납니다. 깨진다는 소리요.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럼 이 건물 평가로 갔는데 노후화됐습니다. 마모 일어났습니다. 손상이 있습니다. 파손됐습니다. 신축된 지 50년이 흘러가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럼 이 건물은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영속성, 토지의 영속성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영속성은 마모되지 않습니다. 노후화되지 않습니다. 파손도 없습니다. 손상도 없습니다가 영속성이에요. 그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온 거야. 토지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근데 이걸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경제적 감가라고 있는데 아까 경제적 감가 봤는데 뭐 할 때 봤습니까? 부동성 할 때 경제적 감가 배웠다고. A부 효과.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두르면 2번지 토지 나쁜 양이 주는 거죠. 그럼 2번지 토지 감가해야 돼. 그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한다고. 그럼 토지는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부의 예부 효과가 발생을 하면 주위에서 나쁜 영향을 주면 주위에 쓰레기 소각장을 두르면 그러면 해당 토지는 가치를 감소시켜야 돼. 그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한다고. 경제적 감가. 그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의 대상은 된다. OX, O. 됐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시험을.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도 안 되고 경제적 감가도 안 된다. O일까 X일까? X. 물리적 감가만 안 된다.
물리적 감가만 그걸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시험에 출제하고 있다. 의미하셨죠? 응? 자, 그러면 이제 영속성의 뜻은 됐어요. 파생현상. 돈이 없어서 그러지 돈만 있으면 그러면 주식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토지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아주 우수한 투자 대상이 돼요. 왜 그럴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고 그래요. 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썩지 않는다는 소리야.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매번 하는 말이요.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빵 샀어, 빵. 빵에 투자했어요. 그럼 빵이지 뭐. 1억을 빵 샀습니다. 일주일 흘러가면 그냥 빵이지, 빵. 가치가. 다 썩어버리니까. 그럼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사면 100년이 1000년이 흘러가도 토지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제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토지는 썩지 않기 때문에 가치 보존이 우수해서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것도 장기 투자할 수 있죠. 왜? 수명이 영원하니까 100년을 투자할 수도 있고 200년 투자할 수 있죠. 어떤 토지를 100년 투자했다. 그 말은 뭐예요? 상속된다는 소리야. 내가 100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속되는 토지는 별로 좋은 토지가 아닙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토지가 많거든. 그 좋은 토지다 안 좋은 토지다? 안 좋은 토지다. 네? 토지 면적은 엄청나게 많아. 부모님한테 많이 받았어. 부모님이 고생해서 토지를 많이 샀는데 근데 왜 농지를 샀을까? 그렇지? 그것도 서울로부터 300km 지점에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토지는 그렇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야. 왜? 이혼하니까. 그럼 장기 투자를 통해서 요 장기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돈 버는 건데 제가 이 토지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빌려주고 1년에 1억씩 받았어요. 영업한 거예요, 영업. 그래서 1년 동안 1억씩 받았는데 그것을 소득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3년 후에 파는데 살 때 이걸 10억에 샀는데 3년 후에 팔 때 13억에 팔았대요. 그럼 3년 동안 3억이라는 시세 차익이 발생했어요. 이걸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토지의 수명이 만약에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러면 자본이득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니까 토지의 수명이 영원하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요즘 요거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이상하게 잘 나오는 게 5번 잘 나와요.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면 관리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토지의 수명이 영원하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 거야. 그럼 토지가 이해 안 되면 아파트 봐요. 아파트의 수명이 하룻밤이다.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없어요. 근데 아파트 수명이 최소한 몇십 년이 되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이거하고 소모를 전제로 없어지는 걸 전제로 다시 만든다는 말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소모를 전제로 다시 만든다는 말은 없습니다. 재생산이라는 말은 없죠. 토지는 아예 못 만드는데 무슨 재생산이야. 소모를 전제로 다시 만든다는 말은 없다. 이 두 가지 의외로 잘 나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인데 미안합니다. 쉬운 내용이라 해서 의외로 잘 나온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영속성에서 세 가지를 할 건데 여기는 뭐 물리적 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 필요 없고 요거하고 빨간 걸로 해볼게요. 자, 세 가지 해야 되니까 3 플러스 알파 해야 되니까 요거 요즘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5번 관리 필요성 소모 전제 재생산 일은 없다. 근데 오늘 설명하지 않지만 요 4번 중요해요. 영속성 때문에 가치정이란 말 나오고 예치견체란 말 나오고 수익환원법이란 말 나와요. 이걸 그냥 영가예수라고 그냥 기억만 하세요. 나중에 설명이 되니까. 지금 설명했더니 여러분이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설명해봐야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수익환원법이라든지 예치견칙을 배우고 나면 그러면 이해가 될 거라고. 그래서 영가예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영가예수입니다. 학원은 영가예수, 교회는 우리예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라면 안 돼. 교회에서 우리 예수고 학원에서는 무슨 예수? 영가예수. 뭐요? 영속성, 가치정의, 예측연칙, 수익환원법 다 나중에 설명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부수인 거야. 그 세 개 있잖아. 하나, 둘, 세 개 했고 이제 알파는 이 영속성이 속에 가지고 있는 뜻은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돼. 요 마스크 하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용제니까. 그렇잖아요. 묻지마 강강 같습니다. 그럼 그날 끝나. 그날 끝나니까 저분하고 무슨 앞으로 이런 거 생각 안 한다고.
그죠? 근데 앞으로 장래를 약속한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도 영원하니까 어떤 토지를 살 때, 투자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이걸 장기적 고려, 장기적 고려. 장기적으로 잘 생각하세요. 고려가 생각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배려하세요. 장기적 배려. 그러니까 고려, 배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저 영속성에 가지고 있는 속의 뜻은 장기란 말, 장래란 말, 미래란 말, 예측이란 말, 변동이란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속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응? 저는 막 토해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머리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들어갔는데 아까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까지 잘 됐는데 지금 마지막 시간 오니까 제가 말했더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튕겨나가. 팅팅 그러면서. 제가 말로 던지는데 튕겨나가. 어느 분은 일부러 안 받으려고 그래. 잘 안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특히 여기 분산 특성은 잘 될 것 같죠? 설명 들을 때는 알아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기억난가 봐봐요. 안 난다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들으면 돼. 듣고 이거 집에 가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되고 아까 3가지씩만 하면 돼. 그 다음에 3가지씩 하면 부동성도 3가지, 부증성도 3가지, 영속성도 3가지, 개별성도 3가지 이렇게 나올 건데 그것만 해도 12가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번 주는 부동산 특성에서 부동성하고 영속성만 아니 부증성만 한다. 다음 주는 영속성하고 개별성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편해진다고. 다 지금 필요 없이. 분량이 많으니까. 자, 이게 영속성입니다. 그럼 6번, 7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여기 나오지도 않고. 자, 그럼 영속성 마무리하기 전에 3 플러스 알파 했으니까 3가지. 첫 번째 영속성,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번째 영가이수. 세 번째 관리해야 됩니다.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알파. 알파는 장기, 미래, 장래, 예측, 변동 이렇게. 자, 이제 개별성 갑시다. 개별성은 이 세상에 저로 본다면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개별성. 그럼 토지로 오면 농구 1번지 토지하고 면적, 지세, 집안, 형상, 토양 뭐 이런 게 똑같은 토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개별성. 다 다르다가 개별성이에요. 그럼 다 다르면 바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비대체성. 바꿔 쓴다 대체성. 못 바꿔 쓴다 비대체성. 그게 토지의 개별성의 개념이야.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자, 파생 현상에서 일물일가의 법칙, 그다음에 개별, 비자. 여기 3가지가 요 개별성도 3 플러스 알파 할 건데 3 플러스 알파 할 건데 개별성에서 3. 3가지는 요거 1번 타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1번. 그다음에 개별 2번. 그다음에 비자. 이렇게 3가지. 개별성에서 기억할 것 3가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개별이란 말 나오면 전부 다 개별성이다. 그다음에 비자. 비자. 여기 4번 봐봐요.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다 비자 나오잖아요. 비자. 여기도 비자 나오고 비대체성. 그러니까 개별성에서는 비자가 매우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개별성,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첫 번째. 2번 개별이 나오면 전부 다 개별성이다. 지역이 나오면 뭐고? 지역, 부동성. 개별이 나오면 개별성. 그다음에 비자. 이렇게 3가지. 자,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무슨 말인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엄청 잘 나와요. 개별성에서는. 제 기억은 한 5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일물일가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제가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일물일가. 자, 이걸 제가 지금부터 해석할 건데, 자, 제가 번호 붙여줄게요.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건가 봐봐요. 1번. 일물, 하나의 물건. 일가, 하나의 가격.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2번, 색깔 다르네요. 색깔 다르네요. 2번,
일물, 동일한 물건. 일가, 동일한 가격. 자, 두 가지를 해석했습니다.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걸 것 같아요? 2번이죠. 색깔 보고 골랐죠? 색깔 보고. 1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2번. 이게 일물일가라고. 그럼 일물일가는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 이 뜻이 아니고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야. 그럼 저 모니터가 지금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 모니터가 모델 넘버가 똑같다면 똑같은 물건이라고. 그럼 가격도 똑같아야 돼. 두 개 다 100만 원 이렇게. 그걸 일물일가라고 그래. 일물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모델 넘버가 똑같다. 그럼 똑같은 물건이야. 그것을 일물이라고 그래. 그럼 가격도 똑같을걸요? 그것을 일가라고 한다고. 일가. 그게 일물일가입니다. 그럼 일물일가가 되려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지. 동일한 물건이. 근데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동일한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노원구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면적 다르네요. 지세 다르네요. 집안 다르네요. 그러면 가격 다르겠죠? 임대료 다르겠죠? 수익 다르겠죠? 다 다르다는 소리야. 그것을 개별화 시킨다고 해요. 다 다르다. 개별화. 그러니까 뭐 개별화 구체화도 필요 없고 그냥 개별 나오면 뭐요? 개별성. 감정평가할 때 개별 분석해야 돼. 그래서 개별성, 개별 나왔으니까. 나중에 개별 분석은 다 자세히 배우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B자가 나와야 돼. 상품의 비표준화. B자 빼보면 표준화. 표준화는 다 똑같다는 소리야. 개별성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B자 빼면 조직성. 시장의 조직성은 유통구조, 도매상, 소매상이 있다는 거야. 근데 부동산은 다 다르기 때문에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집에 가면서 중개업소 간판 봐봐요. 중개업소 간판에 우리 중개업소는 충청도 땅 도매상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없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거래의 비공개성. 어느 조건으로 사서 어느 조건으로 팔았다. 돈 이익을 얼마나 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걸 거래의 비공개성이라고 그래. 약 한 3주 정도 후면 설이 되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아파트 10억에 사서 두 달 만에 15억에 팔았다. 5억을 이익을 냈다.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친정이라든지 시댁 가서 말하지 말 것. 말하는 순간 빌려주라고 한다고. 언니가 빌려주라고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걸 거래 비공개성이요. 말하고 싶으면 미쳐버리지. 가서 형님 저 있잖아요. 아파트 여기까지 하고 그만해. 또 아파트 어떻게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 이렇게 말해야 돼. 아파트 사서 5억 이익 봤다. 그런 순간 빌려주라고 한다. 응? 친정 가도 그렇고 시댁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이걸 거래 비공개성. 그러면 요 4번에 이제 B자가 나오는데 요 첫 번째 비표준화하고 시장의 비조직성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없어요. 그냥 시장이 비표준하냐 아니 상품의 비표준하냐 시장이 비조직하냐 이러고 끝나. 근데 거래 비공개성에서는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여기서 파생되는 현상들을 주는 거야. 그럼 거래가 비공개적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수집이 영위할까 곤란할까? 곤란해진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어떤 조건을 샀다 팔았다 말하지 않으니까. 이 정보 수집이 곤란한데 그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딜까? 중개업소. 중개업소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 왜? 중개업소에서는 중개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것을 정보 비용이 증가해서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고. 그럼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들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개별성 때문에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되고 정보 수집이 영위하다. OX, X 곤란하다.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자, 이제 3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까지가 3이잖아. 3. 일물일가. 요 두 개 다 개별. 그다음에 B자. 알파는 요거. 노원구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 있을까 없을까? 없음. 그러면 한 사람만 공급한다. 한 사람만. 그걸 독점적 공급이라고 해요. 독점적 공급. 그럼 노원구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가 10개가 있다면 그러면 독점적 공급일까 비독점일까? 비독점이야.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토지 공급은 독점적 공급이 된다고. 근데 이걸 비독점적 공급이라고 낸 거야.
개별성은 부동산 공급을, 토지 공급을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이게 출제했던 지문이야.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개별성 나오고 B자가 나오니까 그래. 개별성은 B자가 나와야지. 그래서 여기다 5 이렇게 하고 얼마 흐뭇한지 몰라. 맞춘 것처럼. 근데 B자가 무조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비조직적으로 만들고 상품을 비표준화로 만들고 거래를 비공개적으로 만든다. 여기까지 옳은 말이야. B자 들어가도. 근데 부동산 공급을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OX, X 독점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B자가 들어가서 무조건 옳은 말은 아니라고. 개별성에서는 B자가 중요한데 근데 B자가 들어갈 곳에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이제 개별성 끝났습니다. 개별성 3 플러스 알파에서 3 일무일가법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개별,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B자 됐죠. 작년에 출제했던 거 봅시다.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이 배제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토지시장에서 물건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비대체성. 비대체성. 5입니까? X입니까? 5. 아, X가 아니지. 5지.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배제된다. 일물일가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토지시장에서 물건 간, 토지 간에 완전한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대체성. 대체가 제약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5죠. 5. 이렇게. 여기 이제 작년 시험 지문이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하시면 돼요. 용도의 다양성에서는 이 두 가지죠. 용도가 다양하면 저 북한산 국립공원 용도가 다양하면 지금 산인데 농지 만들 수 있죠. 농지에서 택지 만들 수 있죠. 그게 용도 전환이죠.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이 뒤에 하지 말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OX, O. 하나 더. 그럼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 노원구 1번지 토지가 있으면 이 노원구 1번지 토지는 농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택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공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도로로 이용할 수도 있고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소리야. 이게 용도의 다양성. 그러면 이 1번지 토지가 가서 싸운다고 농지로 이용합시다. 아닙니다. 택지로 이용합시다. 아니다. 공원으로 이용합시다. 이렇게 싸우는 과정을 용도 경합, 용도상 경쟁한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해야 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택지로 이용한다. 이때 최고 가치다. 그러면 택지로 이용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걸 최유용이라고 합니다. 최유용. 용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토지의 용도가 무조건 농지야. 그럼 농지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 중에서 어떤 용도가 최고 가치를 창출합니까? 이걸 모색해야 된다. 이걸 최유용이라고 한다. 그럼 용도의 다양성 끝났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남은 두 가지만. 첫 번째,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최유용을 모색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기출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끝났네요. 부동산의 특성. 자, 기출지문 갑시다. 1번. 부동성으로 인해 임장활동과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작년 시험지문입니다. 5죠. 그 부동성 나오면 3 플러스 알파에서 3. 첫 번째. 부동성 나오면 첫 번째는요.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됐죠. 이렇게. 자, 부정성 나왔습니다. 2번. 부정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OX, X.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부정성이라 부동성. 움직이는 물건은 동산이라고 하자. 못 움직인다. 부동성. 부동성을 갖는 자는 부동산이라고 하자.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한 것은 부정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부동성. 그래서 틀린 지문이야. 이렇게. 됐죠? 이렇게. 3번 토지의 부정성 나왔습니다. 부정성 나오면 3 플러스 알파에서 3. 첫 번째, 물리적 공급 안 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두 번째, 최유용해야 된다. 세 번째, 토지용 집약화, 집약적용. 그게 세 가지. 그럼 토지용을 집약화시키고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하고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OX, O. 네?
요거는 지문 낸 게 아니라 29회 때 이렇게 박스 줬어요.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이 박스에 있는 토지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부동성, 2번 부정성,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냈던 거 29회 때. 4번 영속성 나왔습니다. 영속성은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하고 부동산 활동에서 장기 배려를 하게 한다. 장기 관리. OX 5. 5번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 용도 중에서 최유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OX 5.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 지문이네 이렇게. 자, 이 정도로. 오늘 수업은 이제 다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했던 거 제가 타이틀만 말해볼게요. 부동산학의 체계 공부했습니다. 이 부동산학의 체계가 안 되면 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뭔만 성격, 추순자가 아니다. 그거. 그다음에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 박스 별표 3개 줬던 거. 그리고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는 잘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특별히 별표 안 줬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은 복잡해. 복잡하니까 탈라하지 말고 오늘 5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2가지만 해본다. 나는 부동성하고 부정성만 한다. 그다음에 3 플러스 알파 학계라고. 알파는 지금 하지 말고 그냥 3개씩만 그렇게 하면 그러면 무조건 거기서 답이 될 거니까. 자, 요 책은요. 기본서는 토지의 분류하고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분류는 크게 볼 필요 없어요. 필기노트만 보면 되고 기출 지문만 옆에 보고 분산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산 특성도 제가 3 플러스 알파 했던 것만 보고 기본서는 옆에 사이드 뭐만 보고 기출 지문만 보고 됐습니까? 예. 다음 주는 경제론 공부할 건데 처음 오신 분들은 책 보지 말고 동영상 11월 12월 과정에 동영상 했던 거 그거 보고 오시면 돼요. 여기 강의 계획서에 요 마지막 보면 11월 12월 과정에 참고할 게 나온다고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